네, 4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1교시에서는 그 얼굴 반찬과 박목월 시인의 장맛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4주차 2교시에서는 황지우 시인의 안부라는 글을 공부하겠는데 우리 책에 101쪽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안부를 묻는다 그러면 멀리 계신 분이 편안히 잘 계신지 또 별일이 없으신지 이렇게 여쭙는 것을 우리가 안부를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역시 글 쓰는 사람들, 시인, 소설가, 작가들은 참 그 사고의 폭이 넓고 깊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안부는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건너방에 주무시는 여기 어머니께서 밤사이에 별일이 없으셨는지, 잘 주무셨는지, 아니면 정말 세상을 뜨셨는지 이렇게 간절하게 묻는 아들의 마음이 이 안부라는 글로 표현되고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안부라는 말의 종류도 조금은 가볍게 길을 떠났는데 잘 도착했는지, 또 조금 감기가 들었다고 했는데 요즘 컨디션이 괜찮아졌는지 이렇게 묻는 종류의 안부도 있지만, 바로 건너방에 주무시는 어머니의 안부, 밤사이에 어머니 별일이 없으셨는지 안부를 묻는다. 참 독특하죠. 그래서 이 황지우 시인은 소월문학상이라든지 현대문학상이라든지 또 김수영 문학상, 백석 문학상 등 이제 많은 그 문학상을 받은 시인인데, 독특한 그 시집의 제목 중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런 제목의 시집 이름이고 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제자들은 세대의 차이가 나니까 라떼 하지만,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제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정말 옛날에는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항상 광고가 쭉 나가고, 요즘에는 바로 이제 광고 다음에 본 영화로 들어가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광고 한 다음에 반드시 영화관에서 매번 영화 볼 때마다 일어나서 애국가를 보고 그 장면을 봐야만 그 다음 영화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새가 이제 한 무리가 후두둑 하고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아름다운 자연의 장면이라고 보면 한없이 아름다운 거지만, 역시 이제 이 황지우라는 시인은 새들도 우리 땅,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무리지어서 그냥 이 땅을 떠나고 싶어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시집 제목 상징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 그 황정민 나오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부부싸움 막 하다가 이제 6시에 우리는 항상 길을 가다가도 태극기가 하강식이라 그래서 전국에 애국가가 퍼지면 가던 길도 멈추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 1절 애국가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획일적이고 아주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또 우리의 역사에서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걸 재미삼아 또 그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걸 좀 제가 황지우 시인의 작품 소개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품을 보도록 하시죠. 자,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어머님 문부터 열어본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하는 일이, 이 황지우 남성 시인이죠. 아들이 이제 건너방에 주무시는 어머님 문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떨어져 자니까 어머님 밤사이에 별일 없이 잘 주무셨는지 어쩐지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그런 장면, 그런 분위기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다음에 이 행에 어렸을 적에도 눈 뜨자마자
엄니 코에 귀를 대보고 안도하곤 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어린 애기들을 소재로 해서 연예인들 아빠 엄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애기하고 막 그냥 놀다가 그냥 갑자기 아빠 죽었다 이러면은 애기들은 진짜인 줄 알고 모르니까요. 막 그냥 이렇게 눈도 이렇게 까보기도 하고 또 숨쉬나 안 쉬나 귀도 이렇게 대보고 아기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막 놀다가 엄마 죽었다 이러니까 그냥 귀도 대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정말 재미로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재미로 장난치다가 엄마 죽었다 그러면 진짠가 아닌가 막 이렇게 간지러운 데 태우고 막 이러다가 그냥 눈 뜨면은 아이고 이러고 이제 서로 또 깔깔대고 웃고 이런 재미있는 장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는 건너방에 윗방에 주무시는 어머니께서 아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표현이 정말 제가 이렇게 읽기에도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건너방에 주무시는 엄마가 밤사이에 어떻게 세상을 뜨셨는지, 아직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숨쉬고 있는지 아침마다 살며시 열어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글씨는 쉽지만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는 물론 뭐 요양병원이니 요양원이니 이제 우리의 또 그 삶이 진행되는 문화 현상이라 그럴까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한 집에 함께 사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지금 여건이 형편이 아주 안 좋으신 거를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밤사이에 어머니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침마다 살며시 문을 열어보는 이 행위, 이 조마조마한 문지방에서 사랑은,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한없이 있는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 필사적으로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이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죽을 힘을 다 해서 생사를 확인해야 되는 이것이 조마조마하다. 그 문지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이런 심정, 이런 상황, 이런 여건, 개인에 따라서는 우리 조금은 비슷한 체험을 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저 그냥 생각으로만 또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글은, 이 시는 소설도 마찬가지고 체험한 것을 소재로 해서 썼을 때 가장 실감나게 잘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체험한 것, 경험한 것이 승화시켜서 작품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미당 서종주 선생의 그 해일에서 그 바닷물 밀려올 때 할머니 그 표정, 모습, 그런 것을 생각하면 거의 그거는 체험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듯이, 아마 이 작품도 체험적인 소재 속에서 실제로 아마 이 황주우 시인이 어머니가 건너방에 주무시는데 어머니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정도라고 하면은 아주 많이 안 좋으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가 보다,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을 딱 열었더니 당신은, 어머님은 똥 싼 옷을 서랍장에 숨겨놓고 자신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 생을 부끄러워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어머니는요, 아침마다 늘 반복되는 이런 행위고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아침이 밝아오면 아들이 방문 열어보고 엄마 잘 잤어? 엄마 별일 없어? 하고 이제 이렇게 안부를 물을 걸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이 똥은 아들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죠. 이 본능적인 이런 어떤 이 똥이 그냥 밀려 내려오니까 어머니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똥을 싸가지고 그 옷을 이리저리 막 어떻게 그냥 뭉개고 해갖고 살구머니 그 서랍장 속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어나서 걸어서 화장실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똥은 사람을 기다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거 똥 싼 것을 이제 서랍장 속에 살그머니 밀어놓고는, 그리고 자신해서, 왜냐면 이제 막 밀어놓고 그랬으니까 아직은 똥이 더운 기운이 있겠죠. 그러니까 죽은 거는 아니잖아요. 떠나지 않고 있는, 아직은 살아있다는 그 생을,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내가 치닥거리를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자기의 심정. 제가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제자들은 느낌에 엄마가, 할머니가 치매 걸리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치매면은 보통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벽에다 똥칠한다. 왜냐면 치매니까 완전히 그냥 아가들처럼 그건 똥은 벽에다 바르는 게 아닌데도 옛날부터 그렇게 이제 오래되고 치매가 되면 그런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의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밀어가지고 서랍장에 숨겨놨다는 거에서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막 움직이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는 못 하시지만 이런 생각은 좀 있는 분이 아니신가,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을 좀 갖고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치매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어머니 스스로 아들 오기 전에 똥이 기다려주는 거 아니니까 그 밀려 내려오는 똥을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나름대로 처리한다고 해서 숨겨놨는데, 아직도 더운 그 똥의 기운이 내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그런데 아들이 딱 문 열어보고 이제 다음 장면 가기 전에 요 사이에서 아이고 이 냄새, 엄마 또 일 저지르셨구나, 오줌 쌌구나, 똥 쌌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아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를 이제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는 거죠. 나를 이 세상에 밀어놓은 당신의 밑을 샤워기로 뿌려 씻긴 다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래로 아기를 온몸을 빚어서 아들을 낳았을 거, 딸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 여자 남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런 일을, 자기를 목욕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한 늙은 노인을 조금은 건강한 젊은 아들이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지 않으면은 이 똥 싼 구더기에서 엄마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성 남성도 아니고 온전히 한 인간이 인간을 보살펴주는, 저는 그렇게 이제 우리 이 제자들도 성숙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이 세상에 밀어놓은 똥 싼 그 당신 어머니의 밑을 샤워기로 샤워 비누질 깨끗이 해서 씻겨드린 다음에 이제 머리도 감겨드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겨서 머리빗으로 잘 빗어서 빗겨드리니까 웬 엄마고 할머니고 늙었고 지금은 자기 똥눈 거 하나도 처리 못하는 그런 신세지만 엄마를 깨끗이 씻어서 머리카락 빗겨서 이렇게 보니까 먼 옛날에 웬 꼬마 계집아이가 콧물 흘리며 얌전하게 보료 위에 앉아 계신다. 그런 어머니의 오늘날의 그 모습. 그랬을 때 어머니는 지금 다 늙어서 몸무게도 얼마 나가지 않는 그 가벼운 몸무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가벼운 몸무게, 가벼워진 생,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우리를 위해서, 일생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오시고 나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신 그 어머니의 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는가?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보살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 인간이 인간을 살피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큰 어떤 거대한 이미지도 있지만, 단순하게 한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머니와 아들의 요즘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황지우 시인이 여러 가지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시도 많이 쓰셨지만, 이렇게 가슴에서 절절히 일어나는 소재를 가지고 또 작품을 쓰기도 했고,
또 너를 기다리며라는 그 서정적인 시에서는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히고 만다라는 그런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그런 또 아주 서정적인 시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101쪽에 실려있는 황지의 시인의 안부를 통해서 요즘 고령화 시대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밖에 있는 작품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황순원 작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교양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소설 베스트 10, 또 가장 좋아하는 시 베스트 10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뭐 발표를 하라고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레포트로 그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1위 내지 2위에 올라오는 작품 중에 물론 시에서는 뭐 윤동주 시도 올라오고 서정주 시도 올라오고 또 뭐 유시화 작품도 오고 뭐 여러 종류가 많이 있지만 이 특히 소설에서는 황순원 작가의 그 소나기라는 작품이 아주 1등 내지 2등으로 아주 그 순수한 어린 소년 소녀의 이야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작품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양평이라는 곳에 가면 소나기 마을에 있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황순원 선생님의 그 산소도 거기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정말 가보실 만한 그런 좋은 문학 순례 장소입니다. 그래서 황순원 선생님은 소나기뿐만이 아니라 카인의 후예라든지 별이라든지 무녀도라든지 백치아다다 독지는 늙은이 등 이런 좋은 작품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황순원 선생님도 소설가고 예를 들면 박경리 선생님도 소설가지만 글감에 따라서는 시도 너무 영롱하게 잘 쓰셨다는 것을 실제로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정말 황순원의 시 전집이 나올 정도로 또 소설도 잘 쓰셨지만 시도 잘 쓰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작품을 보시죠. 작품 제목이 죽음에 대하여요. 아까 우리 안부에서도 결국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거 피할 수 없는 어떤 테마이죠. 자, 나와 마누라는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아주 평범하게 이 정도 됐으면 연세가 좀 많이 되셨나 보다. 그랬을 때 그저 이제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끼리의 대화일 수 있죠. 그러면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으면 다시 없이 좋으련만 그러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죠. 한날 한시에 동시에 사람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까 자네 혼자 남겨놓고 가기도 또 자네가 먼저 떠나기도 이런 대화가 쓸쓸한 정말 하면서도 또 본질적인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니까 뭔가 대화는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날 한시에 동시에 사람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누군가는 앞서가는 길밖에 없다. 누군가는 먼저 떠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삶이죠. 보통 사람들 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마누라가 여기서도 그냥 뭐 아내가 뭐 와이프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마누라가라는 평범한 우리의 그냥 소박한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주 담담한 말씨로 그러니까 그냥 평온하고 막 흥분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가라앉혀서 특별히 그냥 무미무색인 것 같으면서도 담담하게 뭐라 그러냐면 여자 노인 혼자 남는 것보다 남자 노인 혼자 남는 것은 불쌍하고 처량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마누라가 이제 황순원 선생님이라는 거대한 소설가이기 전에 한 남편일 뿐이죠. 남편에게 우리 같이 죽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지,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담담하게 그냥 뭐 크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온하게 평소 생각이라 그럴까 이제 대답하기를, 여자 나 혼자 남아서 사는 것보다 남자가 혼자 남아서 살면 참 여러 가지 뭐 식사거리니 빨래니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해서 참 불쌍하고 처량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이 속에는 뭐예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죽는 것이 더 좋겠어, 이런 표현을 거기다가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70대 후반 80을 바라보는 나이의 대화고 그것을 소재로 글감으로 한 작품이니까 담담하고 평온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지금 막 결혼해서 사는 뭐 30대 40대 부부라고 합시다. 나보다 당신이 먼저 죽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절대로 받아들여지거나 또 이런 것이 대화의 거리로 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작품이 어떤 그런 오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대화와 또 그렇지 않은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아내가 담담한 말씨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전적으로 이에 동의하여, 그러니까 뭐 조금도 아이고 왜 저렇게 말을 해, 나보고 더 살라 그러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전적으로 100% 아내의 이 말에 동의를 해서 전적으로와 그 다음 문장에 있는 내가 앞서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말 가짜로 뭐 대충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먼저 가기를 바라고 있다. 진심을 말하는 거죠. 이런 데서 정말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가슴에 이 분위기와 이 어떤 철학과 이 진실성, 그러니까 입에 올리기 아주 어려운 엄청난 죽음이라는 테마를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조연하게 담담하게, 그러나 아주 뼛속 깊이 있는 가슴 속의 말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전적으로 동의해서 내가 앞서가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런데 우리 둘이 같이 77이라는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황순원 선생님을 잘 몰라도 이 작품을 보면 이 황순원 소설가와 부인이 둘이 동갑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또 작품을 통해서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 죽음에 대하여라는 작품을 쓰시고 났는데 실제로 2000년 9월인가에 이 황순원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그 양평에 있는 소나기 마을에 산소를 마련을 하셨고, 그 후 다음 해 2001년에 정말 사모님께서 1년 후에 돌아가셔서 거기 양평에 있는 소나기 마을에 두 분이 함께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도 정말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 담담하게 연세 드신 노 부부가 앉아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래, 삶의 본질이 결국은 우리는 정말 10년 후에 가는가 50년 후에 가는가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인데, 같이 함께 사는 부부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대화 테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참 깊이 있는 그런 네 작품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레포트는 우리 4차시 강의에서 다룬 작품, 박목월 시인의 장맛, 또 공광규 시인의 얼굴 반찬, 또 황지우 시인의 안부, 황순원 선생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 네 작품 중에서 지금 우리 2차시, 3차시에서 레포트 이 클래스에 아주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성심 성의껏
우리 학생들 바쁜데도 잘 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30일까지 레포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차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일주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